그 JSP의 파람 액션 태그 요 기능은 우리가 그 자바 하실 때 매개 변수값 우리 그 메소드 호출할 때 보면 메소드 선언할 때 파라미터 매개 변수 선언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호출할 때 메소드 이름 다음에 소글로 안에다가 값을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죠? 해당하는 매개 변수 타입에 맞도록 값을 이렇게 던져줍니다. 메소드에서 처리할 값을 던져주죠. 그러면 JSP 페이지와 JSP 페이지 사이에 값을 던져주고 받고, 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JSP 페이지와 JSP 페이지가 여러 개가 이제 있으면 A라는 페이지에서 JSP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에 어떤 매개 변수 값을 던져주면 B라는 페이지에서 그 매개 변수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해주는, 그죠? 매개 변수 개념은 이미 우리가 자바 시간에 다 뭐 그런 개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표기법만 어떻게 되는지 JSP에서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제 실습만 한번 쭉 해보시면 돼요. 볼게요. 자,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고요. 파라미터 약자입니다.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고요. 자, 요 이제 현재 JSP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에 정보를 전달하는 태그다. 자, A라는 페이지가 있고 B라는 JSP 페이지가 있으면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넘어갈 때 어떤 값을 던져주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고 싶어요. 예, 그러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 파람 액션 태그는 요 파람 액션 태그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말 그대로 이거는 파라미터 태그입니다. 파라미터 태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예, 요렇게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포워드 JSP로 시작하는 포워드 액션 태그나 인크루드 액션 태그의 내부에 이제 이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워드 액션 태그나 인크루드 액션 태그 쓸 때 다른 페이지로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어가 넘어갈 때 던져줄 데이터를 기술하는 용인데, 이걸 이제 JSP 포워드 액션 태그나 JSP 포워드 인크루드 액션 태그 내부에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보를 여기서 정보는 데이터를 얘기하죠. 던져주는 데이터, 정보를 전송해야 할 때 다중의 파람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다른 페이지에 여러 개의 정보를 전달할 때 다중의 파람 액션 태그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형식인데,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포워드 액션 태그를 얘기를 든 겁니다. 자, 포워드 액션 태그나 인크루드 액션 태그 내부에 요 파람 액션 태그를 기술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워드 할 때 어떤 값을 던져줘야 된다 하면 포워드 액션 태그 내부에 파람 액션 태그를 기술해 주시면 되고, 인크루드 할 때, 인크루드 액션 태그 사용해서 인크루드 될 때, 자, 인크루드 되어지는 페이지에 어떤 값을 던져줘야 된다 하면 요 인크루드 액션 태그 내부에 파람 액션 태그를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 개의 파라미터 값을 던져야 돼. 정보를 던져야 된다 하면, 요런 이제 파람 액션 태그를 여러 개를 다중에 파람 액션 태그를 쓰시면 된다. 요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 보시면, 자, 우리 이제 HTML 할 때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개념 배우셨죠? 여기서 이제 태그 이름을 이렇게 태그명을 이렇게 쓰는데, 꺽쇠글로 안에 그냥 태그 이름이 있으면 이걸 시작 태그라고 그러고요. 종료 태그, 끝 태그는 요 시작 태그하고 태그명은 똑같은데 앞에 슬래시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태그명이 이렇게 옵니다. 이게 이제 종료 태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갈로를 따지면 여기 여는 갈로, 여기 이제 닫는 갈로. 범위로 따지면 범위의 시작입니다, 범위의 끝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돼요.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요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어떤 영역이 되겠죠. 처리하고자 하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형식에 JSP 콜론 포워드, 자, 액션 태그죠. 포워드 액션 태그. 다른 페이지를 전환시킬 때, 이동시킬 때 하는, 자, 슬래시 JSP 콜론 포워드, 그죠? 요게 이제 시작 태그고, 요게 종료 태그입니다. 자, 포워드에는 페이지라는 속성상에서 포워드 할 페이지 이름을 여기 작성합니다, 그죠? 어느 페이지로 이동할 것인지, 그죠? 그럼 이동할 때 뭔가 값을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요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포워드 사용할 때 이렇게 파람이라는 태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꺽쇠갈로 JSP 콜론 다음에 포워드 다음에 띄우고 페이지 속성은 한 다음에 여기 이제 큰 따옴표 안에다가 파일명이 오겠죠. 그런 다음에 요 하나로 끝나기 때문에 파라미터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한칸 띄우고 슬래시 끝 태그하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를 하나로 쓸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끝 태그죠. 시작이면서 끝 태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기됐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표기될 때는 요 JSP 포워드 태그 안에 뭔가 포함해야 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끝낸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 태그와 요 놈이 이렇게 변신한 거죠.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변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 태그에는 여기 보시면 슬래시가 안 붙죠. 대신에 별도로 종료 태그로 만들어 줍니다. 자, 슬래시 JSP 콜론 포워드, 포워드 시작 태그, 포워드 종료 태그, 그죠? 요렇게 하는 이유는 요 포워드 시작과 종료는 요 사이에 뭘 품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이제 이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쓰려고 이렇게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이런 표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자, 파람 태그 액션 태그 썼을 때는 JSP 파람이라고 하고요. 네임는 한 다음에 변수명, 여기 파라미터 이름 생각하시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 변수명. 그 다음에 value는 해서 자, 여기 이제 그 매개 변수 값, 그러니까 이 변수에 전형될 값, 여기 전형될 값, 매개 변수 값,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에 어떤 값을 담아서 전달을 하는데, 이게 두 개다 하면 요 아래쪽에다 한 번 더 쓰는 거죠. JSP 콜론 파람 액션 태그. 자, 네임은 한 다음에 변수명, 다음에 요 변수에 담을 값은 띄우고, value는 매개 변수 값 2,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JSP 파람 액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얘가 또 다른 걸 뭐 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줄에 끝나기 때문에 시작이면서 종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끝낼 때 슬래시 꺽쇠갈로로 끝납니다. 그죠? 이렇게 슬래시 꺽쇠갈로로 끝나죠. 자, 여기 이제 점점점이라 했는데 요 대갈로 안에 점점점 돼 있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요 JSP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를 쓰면 된다. 매개 변수가 내가 10개 매개 변수 만들어서 10개의 값을 저장해서 요 페이지가 가리키는 요 페이지에 포워드 시켜주겠다, 던져주겠다 하면 요거 10줄을 쓰면 된다는 거죠. 요거 10줄, 그죠? 파람, JSP 콜론 파람 해가지고 파람 액션 태그를 10줄을 작성해서 변수 1, 2, 3, 4 해서 변수 10까지 밸류 값을 주고 던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던져준 값을 어디서 사용한다? 요 페이지에 진행된 요 파일명, 요거 포워드 되어지는 목표 지점이죠. 목표. 출발지는 현재의 JSP고요. 도착지 페이지. 여기서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에 지정되어 있는 이 값들을 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현재 요 소스 코드가 있는 게 a.jsp면 b.jsp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매개 변수명 여기 있죠. 이거 매개 변수명인데 여기 이제 뭐 변수 A다. A를 하지 말고 뭘 하고 KOR이다. 요거는 이제 ENG다. ENG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KOR이라는 변수에 뭐 10을 넣어서 가져간다. 뭐 ENG라는 값에는 뭐 20을 넣어서 간다. 그러면 KOR과 ENG라는 10과 20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매개 변수죠. 값을 딱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요 b.jsp 페이지에서 요 a.jsp로 해서 포워딩 할 때 넘어온 요 값을 딱 가지고 이 값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KOR, ENG. 예를 들은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스 코드 보는 거니까 소스 코드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형식은 제가 요거 이제 개념 정리하고요. 파람 액션 태그 개념 정리. 파람 액션 태그는 단독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포워드 액션 태그나 인클루드 액션 태그 이제 사용할 때 요런 이제 포워드 인클루드 액션 태그의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파람 액션 태그를 기술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이렇게 보면 자, 요 부분도 소스 코드가 작기 때문에 이제 자료 드린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자, 교재 한번 보시면 되겠죠. 예. 퍼스트. 자, 요 이름이 퍼스트 JSP네요. JSP고, 자, 두 번째 게 이제 세컨드 JSP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퍼스트 JSP에 지금 이제 요렇게 자, 액션 태그. 자, 인클루드. 요거는 이제 인클루드 액션 태그 사용했네요. 포워드가 아니고. 자, 인클루드 액션 태그 하면서 자, 여기 이제 인클루드 되어지는 페이지가 second.jsp입니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요게 이제 second.jsp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던져주는 파라미터 값을 요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 사용해서 던져줍니다. 자, 네임은 데이트죠. 다음에 밸류는 뭡니까? 요 출력값 뭡니까? 데이트 객체를 생성해서 new 해서 java.util.date 하면 여기 이제 데이터 객체가 만들어지고 데이터 객체를 저장하는 게 아니죠. 꺽쇠갈로 %는 하면 expression 태그입니다. 표현문 태그죠. 그러면 데이터 객체가 가지고 있는 요 날짜와 시간 문자열을 어디에? 요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그럼 우리 변수 치면 스트링 타입의 데이트라는 요 변수에다가 여기 안에 날짜와 시간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 데이트라는 요 매개 변수를 어디에 던져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날짜, 시간, 문자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얘를 자, second.jsp 페이지에 던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요 first.jsp 페이지에서 요 데이트 변수로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는 문자열로 날짜와 시간으로 되어 있는 문자열을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second.jsp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을 받았어요. 받고 today's is 해가지고 보면 자, 표현 expression 태그 나왔다, 그죠? 꺽쇠갈로 %는 출력문입니다, 그죠? expression 태그입니다, 그죠? 여기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 request.get 파라미터 조금 작아가지고 크게 좀 쓰면 request라는 객체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써요. 그래서 요 메소드 안에다가 자, 여기서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를 던져주죠. 이 파라미터를 받을 때 쓰는 메소드입니다. get 파라미터. 그래서 어떤 파라미터를 받을지 여기 이제 스트링으로 데이터라고 파라미터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데이터라는 파라미터가 넘어오면 요 데이터라는 파라미터를 받아라. get 파라미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용하는 객체가 request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 객체의 get 파라미터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first.jsp에서 던져주는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받아서 그 받은 것을 바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second.jsp 페이지는요, first.jsp 페이지에서 이미 다 처리해 놓은 거 그냥 문자열 받아서 그 문자열을 그냥 변수로 데이트라는 변수에 받아서 이 데이터 값을 그냥 출력하여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투수 공을 던지니까 투수죠. 투수면 얘는 이제 포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포수 역할을 하면 되는데 포수. 얘가 공을 던지고 얘는 공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냥 출력만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소스 코드는 길지 않는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원리를. 그러면 내가 JSP 페이지를 이제 앞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포워드 하거나 인클루드 할 때 요렇게 매개 변수 값을 던지고 받아서 결과를 출력하고 싶어요. 이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런 형태로
예,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처음 할 때는 안 익숙하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JSP 프로그램 하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넣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예,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바하고 별개예요. 이건 JSP 표기잖아요. 그죠? JSP 액션 태그이기 때문에 예, 자바를 잘 하시더라도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개념은 빨리 이해하시는데 캡 프로는 해봤으니까. 근데 요렇게 JSP에서는 요렇게 표기를 하는구나. JSP 액션 태그는 요렇게 쓰는 거고 시작 태그, 종료 태그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태그는 파람 태그는 요 안에다가 이렇게 작성하고 뒤에 이거 슬래시 하나만 쓰니까 슬래시로 끝내는구나. 예, 요런 건 규칙들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자, 이 소스 코드 여기서는 이제 param01.jsp 자, ch04 폴더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자, 소스 코드를 보면 자, 여기는 이 부분은 우리가 템플릿에서 기본 코드 다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 자, 바디 안에 있는 부분만 일단 볼게요. 자, 바디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안에 있는데요. 예. 요 내용 보니까 파람 액션 태그 자, H3 태그 사용해서 헤드라인 태그 사용해서 제목을 출력을 하고요. JSP 태그 나왔습니다. 포워드라는 액션 태그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래쪽에 보면 슬래시 JSP 콜론 포워드 액션 태그 나왔습니다. 그죠? 종료 태그입니다. 그러면 얘가 시작 태그고 얘가 종료 태그죠. 한 쌍이죠. 한 쌍. 예. 그죠? 그래서 포워드 시작 태그에 보니까 자, 페이지라는 속성이 있네요. 자, 속성 값은 param underbar data.jsp네요. 예. 그러면 이제 포워딩을 할 때, 제어가 넘어갈 때, 자, 요 액션 태그 만나면 param 01 underbar data.jsp 페이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제어가 넘어간다. 그죠? 예. 제어가 넘어가겠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포워드 액션 태그 아래에 param 태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param 태그는, 액션 태그는 자, ID, 변수 이름이죠. 예. 자, name은 ID 돼 있는데 name이라는 속성으로요. 변수 이름을 주고요. value라는 속성 이름으로 해서 요 변수에 들어갈 값을 지정해 줍니다. admin이라는 문자열을. 그래서 요거하고 같아요. id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 admin이라는 문자열을 admin이라는 문자열을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서 전달한다는 거죠. admin이라는 문자열을 id에 이렇게 해주겠죠. 당연히 id는 스트링 타입이겠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두 번째 param 액션 태그에서는 자, name은 name. 요거는 이제 name이라는 얘기가 name이라는 변수. name이라는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넣느냐면 요 실행한 값. 요게 이제 꺽쇠갈로 퍼센트 none이니까 expression 태그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결과값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자, 안에 보니까 자, java.net 패키지 안에 있는 URL encoder라는 클래스에 encode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요 관리자라고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그래서 encode 메소드 값으로 관리자를 이렇게 넣어서 자, 이걸 이제 인코딩을 한 거죠. 인코딩한 결과값을 문자열이 나오면 관리자라는 문자열이 사실 이렇게 한글이 아니고 인코딩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암호화하는 게 인코딩이고요. 복호화 원래대로 만드는 게 디코딩이죠. 그래서 암호화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인코딩된 코드로 만들어지면 그 놈을 이제 문자열로 요 name이라는 변수에 이제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글 코드를 파라미터 값으로 이렇게 던지면 한글 코드가 깨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요렇게 java.net 패키지 아래에 있는 URL encoder 클래스를 씁니다. 요 encoder 클래스에 실제 인코딩 할 때는 encode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JSP 하면서 또 쓰게 되는 또 클래스가 있고 메소드가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param 01 underbar data JSP에 자, 요 ID 값과 name 값을 전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포워딩 하면서 포워드라고 됐으니까 포워딩을 하면서 제어가 넘어간다는 거죠. 페이지 이동이 되면서 요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페이지 파람01 언더바 데이터 JSP 페이지에 이제 들어와서 보면 자 위에 부분은 기본 코드 부분이니까 자 요 바디 안에 있는 코드 부분만 보시면은 자 ID 제목 찍고 자 꺽쇠갈로 %는 해서 request get parameter 앞에서 설명 나왔죠. 우리가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에 어떤 변수 이름을 name 변수의 값은 value 해서 값을 주고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전달된 값을 파라미터 값을 이제 포수죠. 포수 역할을 하는 페이지에서 이걸 받으려면 요 request라는 내장 객체 JSP 내장 객체를 사용해서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해서 요 다운표 안에다가 큰 다운표 안에다가 문자열로 변수 이름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id라는 매개 변수 값을 get 하겠다. get 파라미터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요 p 태그 안에 요 지금 여기 슬래시 p가 빠졌는데 p 태그 안에 있는 요 값을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id 제목 뒤에다가 매개 변수 값으로 받은 id 매개 변수 값을 요 자리에다가 콜론 뒤에죠. 뒤에다가 여기 이제 expression 태그니까 그대로 여기 이제 출력이 됩니다. id가 요 자리에 이제 id가 출력이 되는 거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실제 이제 실행이 되면 요 꺽쇠갈로 %는 해서 여기까지 요 부분에 여기에 이제 ID 값이 출력이 되겠죠. 요 위치에 실제 값이 넘어온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꺽쇠갈로 %, 이거 스크립트 태그죠. 자바 코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표현 익스프레션 태그 가지고 바로 출력도 가능하지만 이걸 변수에 자바 변수에 받아서 내가 뭐 조건문을 돌린다든지 포문을 돌린다든지 그런 걸 할 때 변수에 담아 가지고 뭔가 이거를 이제 조작을 한다든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자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는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request get parameter 위하고 똑같죠, 그죠? request 객체의 get parameter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name이라는 자 우리 그 앞에서 파람 01.jsp에서 던져준 name 변수의 값을 get해라, get터죠. get해라.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읽어옵니다. name 변수의 값을 읽어와서 어디에 저장합니까? 이게 문자열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name이라는 자바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여기에다가 저장해줍니다. 자, 요거는 매개 변수 name이고요. 매개 변수 용어로 사용되는 name이고요. 얘는 local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로 name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릅니다. 얘는 매개 변수 앞에서 그 파람 01.jsp 페이지에 어떤 값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된 name이고요. 그래서 서울 사는 홍길동이고 얘는 요 스크립트 리태그 안에서 변수로 사용되는 부산 사는 홍길동이다. name 똑같지만 같은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매개 변수의 name이고 얘는 지역 변수의 name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는 홍길동, 부산 사는 홍길동, 이름은 홍길동 같지만 다른 놈입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이제 출력하는 거죠. 요 네임 변수에 받아놨으니까, 자 이제 이름을 출력해야 되는데 얘 이름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에 인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한글이 깨지지 않도록 코드화 시켰습니다. 이걸 이제 그 바로 출력을 해버리면 화면에 막 이게 한글이 와 이제 그 외계의 뭐 코드처럼 이렇게 쭉 나와버려요. 알 수 없는 코드로 나와버립니다. 한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암호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복화를 시켜줘야 돼요. 인코딩을 했으니까 디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이름이라는 제목 뒤에 이름을 바로 name이라는 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name 변수에 있는 문자를 바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요 내용을 다시 자 java.net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URL 디코더가 있습니다. 아까는 인코더였죠. 요거는 이제 디코더입니다. 반대로
암호화된 거를 원래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코드로 만들어진 것을 원래 이제 한글 문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URL 디코더를 사용해서 디코드를 해줍니다. 메소드죠. 자, 요거는 앞에 거는 패키지고, 요거는 클래스입니다. 이거 new 해서 쓰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제 스태틱 메소드겠네요, 그죠? 디코드 사용해서 네임 변수, 요 스트링 변수에 있는 이 값을 디코드라는 메소드 사용해서 복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요거를 이제 요 이름이 콜론 뒤에 제목 뒤에 출력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코드는 요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의 인코드 메소드를 사용했고요. 한글을 던질 때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바 넷 패키지 안에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한글을 받아서 받을 때는 request.get 파라미터 하셔가지고 변수명 주시면 되는데, 한글을 받았을 때는 이제 인코더 URL 인코더에 인코드를 했죠. 그 글값을 던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아서 이걸 실제 화면에 출력할 때는 java.net 패키지 안에 있는 URL 디코더 클래스에 디코드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디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글이 안 깨지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코드를 이제 파람02라는 또 예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제 앞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자, 여기 아래 자 JSP include, 자 슬래시 JSP include 액션 태그죠, 그죠? include 액션 태그고, 자 페이지, 자 파람02 언더바 데이터 JSP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는 여기서 이제 액션 태그 이제 쓸 때 포워드를 사용했고요. 뒤에는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데, 매개 변수 값을 던지기 위해서 파람이라는 태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소스가 코드가 길어서 두 줄로 지금 두 줄씩 나오죠. 근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똑같아요. 자, JSP 콜론 파람 액션 태그의 네임은 타이틀이라는 변수에 지금 뭐 넣어줍니까? value 해서 꺽쇠갈로 %는 java.net.url encoder 해서 오늘의 날짜와 시각, 자 오늘의 날짜와 시각이라는 문자열을 바로 넘기면 깨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encode라는 메소드로 인코딩을 합니다. URL 인코더의 인코드.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네임은 자 JSP 파람 해서 파람 액션 태그에 자 네임 값으로 데이터 줬죠.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 뭘 넣어줍니까? 자 value 해서 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죠. value는 해서 자 꺽쇠들 %는 표현식이죠. 표현식이니까 요 안에 있는 객체를 출력해서 문자열로 출력해서 그 문자열로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죠. 그래서 java.util.calendar, 우리 캘린더 배웠습니다, 그죠? 캘린더에 get instance 뭡니까? 캘린더 클래스에 객체를 만들어 줄 때는 get instance를 사용했었죠. 그러면 이제 캘린더 객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이제 시간만 필요하니까 여기 점 한 다음에 요 점 있습니다. 점 한 다음에 get time 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캘린더 객체 만들어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메소드 호출하는 거 get time, 여기서 점 있습니다. 점 하고 get time, 시간만 가져와라. get time. 그래서 시간만, 여기 이제 시간이 들어가겠죠. 뭐 분, 뭐 초, 이렇게 시간만 문자열로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타이틀이라는 변수와 데이터라는 변수를 어디 던져줍니까? 요 include 액션 태그의 페이지에 지정되어 있는 파람02 언더바 data.jsp 페이지에 include 액션 태그에서는 이게 제어도 넘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던져준다는 거죠. 어디로? 요 파람02 언더바 data.jsp한테 요 두 개를 이렇게 던져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 페이지에서는 파람 액션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오늘의 날짜 시각해서 날짜와 시간이 이제 출력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파람 02 언더바 데이터 JSP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 페이지 아래에 있는 요 바디 부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값을 던지면 받을 때는 리퀘스트 객체에 get 파라미터 산다 그랬죠. 타이틀, 자, 매개 변수 값을 받아서, 자, 요렇게 스트링 타입의 타이틀, 예, 요거는 이제 로컬 지역 변수죠. 그죠? 로컬 변수에다가, 예, 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죠? 예. 제목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자, 요거는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예, 화면에 출력할 때는 h3 태그 사이에다가, 예, h3 다음에 슬래시 h3 h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 예, 사이에다가, 예, 요, 자, expression 태그 결과값을, 예,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ava.net에 URL decoder.decode 해서 타이틀 값을, 자, 인코딩 된 값이기 때문에 디코딩을 해서 한글을 이제 출력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today is 다음에 request, 자, 출력을 하기 위해서, 예, expression 태그 사용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자, request.get parameter 해서 데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예, get 해서 데이트 변수의 값을 예, get 해서, 예, today is라는 제목 뒤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액션 파람이라는 액션 태그까지 설명이 끝났고요.